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이제 4거래일이 남게 되었습니다. 자, 2014년도는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은 2014년이었습니다. 자, 4거래일 오늘 포함해서 이제 5거래일인데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리가 안 되신다고요? 이게 참 그래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안 될 때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종목 정리를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언젠가 올라올 것 같은데 그게 언제일 건지. 그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것을 바꿔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좀 더 든든하게 내년을 맞이할 수가 있겠고요. 올라갈 수 없는 종목, 앞으로도 안 좋아지는 산업 동향의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근심 걱정이 더욱더 늘어나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명쾌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김선윤 멘토에게 종목 상담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의 도움 자체가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데, 그리고 계좌의 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인데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1942포인트 0.5 나타내면서요. 0.06%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지수는 많이 빠지진 않는다, 그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개별주 장세가 여전히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배당 관련 종목군들이 매기세가 조금 쏠리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다시 한번 더 매도세를 보이면서 671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네요. 자,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여전히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07%가 오르는 강보합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자, 현대차가 0.2%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7만원대죠. 자, SK하이닉스가 47,750원으로 마이너스 1% 나타내고 있고요. 자, 포스코가 오늘도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18,000원으로 0.4%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자, SK텔레콤이 29만원을 다시 한 번 더 찍으면서 2.2%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S가 모처럼 만에 반등 나타나고 있죠. 284,500원으로 1.07% 오늘 오르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특징 업종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 화학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S오일, 금호석유, 한국색석유, 롯데케미칼, 하나케미칼, 소포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석유 화학 업종이 계속적인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바로 업황이 부진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석유 화학 업종을 좀 더 매출 구조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유에 대한 부분을 1차 공정과 2차 공정을 거쳐서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하는 게 바로 석유화학 업종인데, 자, 그럼 원재료의 가격 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OPM, 바로 영업이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왜 주가는 빠질까? 바로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 꾸준히 나타나면서요, 거기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곳은 바로 중국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예전만큼의 그런 수요 자체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화학주들이 여전히 수요 부진에 힘입어서 힘든 상태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4분기 실적을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자, 매출은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늘어날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반쪽짜리 석유화학 업종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인데요. 9,070원으로 마이너스 7%대 큰 폭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현대상선 문의도 많았던 종목이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 현대상선 일단은 유상증자를 다시 한 번 더 발표를 하면서 지금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상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면 한번 같이 볼게요. 어때요? 요 그림 어제까지만 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올라갈 것 같다, 그죠? 하단 권역에서 올라갈 것 같다가 하루 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제가 무슨 말을 전달해 드리고 싶냐면 차트에 대한 부분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하루 만에 거래 조건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을 무턱대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런 현대상선이 보여주는 거고, 자, 다음에는 내년에는 좀 더 좋은 수익을 아니면 좀 더 안전한 주식을 하시기 위해서 꼭 이렇게는 하지 말자라는 거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인데 LG화학 184,000원 마이너스 2%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LG화학. 화학주가 힘들다, 그죠? 매수에 대한 분위기가 살아날 것 같습니까? 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업황이 좋지 않다, 트렌드가 맞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닥을 다질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 주식에 우리는 요행을 바라고 투자를 하신다고요? 저가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이 LG화학 그리고 화학업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자, 오늘 535.5 하나 포인트 나타내면서 0.2%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수급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229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 자,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지는 모습이죠. 본연의 일에 좀 더 충실하자. 자, 127,500원 나타내고 있고요. 자, 파라다이스가 오늘도 하락하고 있네요. 23,750원을 마이너스 1% 나타내고요. 자, 메디톡스가 289,700원으로 마이너스 1%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CJENM이 오늘 강보학권에 37,250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컴퓨스가 133,000원으로 0.9% 강보학권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웹젠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지네요. 31,000원으로 마이너스 7%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아이리버. 자, 아이리버가 6,850원으로 6%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이리버 어떤 뉴스가 있었죠? 바로 SK텔레콤에 유상증자를 출자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50억가량이고, 자, 아이리버와 SK텔레콤 연동되어 간다, 그죠? 자, 그리고 SK텔레콤의 특징적인 SK그룹 자체가 보면 M&A를 할 때 세계 인류 기업과 M&A를 항상 진행을 합니다. 자, 거기에서 아이리버 같은 경우에는 음질에 대한 부분이 세계 최고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좀 더 얻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거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트 소프트인데요. 오늘 상한가 지금 달성이 됐네요. 23,800원으로 거래량이 32만 주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스트 소프트가 이렇게 오르는 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중국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 텐센트라든지 알리바바와의 제휴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지금 활발해지고 있다는 거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올해 이런 제휴를 맺음으로써 내년에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 실적적인 분위기가 같이 이어지는지, 동반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중국과의 제휴를 맺었다, 중국 진출했다만으로는 이제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에 보셔야 되는 것은 그 효과 자체가 실적으로 동반이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이 극명하게 나뉠 것이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환율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1098원 10전으로 이런 90전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금일 예상 마감 밴드는요. 자, 지금 1941포인트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935포인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의 분위기만 본다면 배당 관련 이슈의 종목군들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군들은 매기세가 부진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예상을 해보였고요. 자, 이 시장 실타래 자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실타래를 첫 번째 매듭을 어떻게 푸는지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열쇠가 될 수 있겠죠.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시간, 그 부분 저와 김선준 멘토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따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살클럽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준 멘토고요. 예, 이상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소폭, 아주 소폭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0.3% 정도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크게 밀리고 있다고 말씀드릴 순 없는 부분이죠. 좀 더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아직까진 어제도 많이 좋아졌고요.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쇼 커버링 물량들의 돌아오는 상환되는 모습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외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드는 모습. 일단 오늘은 조금 외인의 매도세가
10시 15분 기준으로 해서 700억 이상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관들이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좀 더 많은 물량을 받아줄 가능성 일단 열어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바닥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보기보다는 좀 연말까지의 상승 분위기를 타는 것도 나쁘진 않은 전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대형주 위주로의 편입이 바람직한데 종목은 좀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기관이든 외인이든 수급세가 강한 종목 위주로의 선택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보유한 종목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자, 고려아연과 한국항공우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남 멘토님께서는 CJ ENM이 어제 급등했어요. 대단합니다. 네오직 인터넷도 보유하고 있네요. 자, 누적 수익률입니다. 네, 45와 104% 다음과 같습니다. 자, AS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밀리고 있는 것만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만 좀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급등한 이후에 조금 내려왔어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금값이 어제 1% 정도 밀렸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거죠. 요 정도 라인 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쵸? 네, 다시 올라가는 중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크게 밀리지 않고서 올라가는 중이니까 큰 걱정보다 일단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된다.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 없습니다. 역시나 좀 지켜보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상남 멘토님 종목 의견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다 함께 보실 건데요. 자, 일단은 CJ ENM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 ENM이, 고맙습니다. 말 잘 들으셨네요. 자,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용 물량이 조금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어제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자, 신용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용 쓰면 주가가 안 올라요. 맞죠? 자, 신용이 조금 풀리면서 신용에 대한 비율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올라와 있는 상태고, 자, 뉴스는 사실 뭐 국제시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국제시장의 영화가 지금 인기리에 상영이 되고 있다 없다 막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뭐 기계가 썼을까요? 아니죠. 그것도 어차피 뭐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인 뉴스를 생산을 해내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 애써주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애써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유하고 계시면 돼요. 맞죠? 상당히 쉬운 부분이니까 좀 더 홀딩을 하겠습니다. 좀 더 홀딩을 하고 방송에서 제가 매도의 자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그리고 네오위즈 인터넷인데요. 같이 볼게요. 바닥권에서 조금씩 돌아온다,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신용 물량이 조금 담겨져 있는 상태고,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죽습니다. 자, 신용 쓰지 마시고, 자,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는 바닥권역에서, 누군가는 잡아줬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겠죠. 그 누군가, 그게 저는 아닙니다. 제가 잡진 않았어요. 제가 이 정도 뭐 주식을 올릴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잡아주는 과정인데, 그 누군가는 주가를 움직이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자, 저는 요거 반등 추이를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네오위즈 인터넷 말고 네오위즈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네오위즈 게임즈의 모습은 비교적 좋거든요. 그런데 네오위즈 인터넷만 이렇게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간다는 것은 뭔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노출되지 않은 재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방송 중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좀 더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네, NHN 엔터인데요. 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엔터 잘 올라가다가 왜 이렇게 밀립니까? 왜 이렇게 밀리죠? 웹젠이 밀리니까 좀 그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싶어요. 네. 오를 때 따라 올라가고 웹젠 따라 올라갑니다. 웹젠 따라 움직이고요. 참 답답한 종목인데. 자, 웹젠이 많이 오르다가 꺾였죠, 이틀 동안.
그렇죠? 요 그림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네,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어떻게 또 어디까지 갈까요? 10만 원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응을 하실지에 대한 부분, 그렇죠? 어떤 대응 하실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잖아요. 매수가가 73,000원이세요. 네, 비중이 20%십니다. 어제 같은 분 아닌가 모르겠는데 제가 걱정이 되신다면 비중 일정 부분 줄였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의견을 좀 먼저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게 된다면 8만 원 위에 현재 한 8만 3, 4천 원짜리가 좀 단기 바닥분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조정이거나 아니면 내일 정도로 좀 조정이 끝나고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꽤나 큰 종목입니다. 걱정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 보시되 큰 수익을 노리시려면 이거는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데 1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으니까 버티셔야 돼요. 네. 어찌됐던 어느 길로 가던 10만 원까지는 간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개인적인 판단으로 한번 대응해 보세요. 수익에 만족하신다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나가시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조정이 나오던 말던 뭐로 가던 도로 가던 결승점은 10만 원입니다. 이 포인트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이멘트님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문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신용이 조금 늘어났죠. 신용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또다시, 키움증권에서 신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키움증권에서 신용을 많이 쓰는 분들은 누구실까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겠죠. 뭐, 의미 없는 그냥 우리입니다. 인류가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신용을 쓰죠. 자, 다음 카카오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투자 전문 회사를 이제 설립했다라는 부분, 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다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핀테크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급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일단, 다음 카카오가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무슨 사업이든 다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 택시, 카카오페이, 자, 은행도 역할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서는 택시까지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자, 그리고 선물 보내기도 가능하고, 자, 이런 부분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비교하면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바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 될 수 있겠죠. 구글도 구글페이라는 게 있고, 애플도 애플페이라는 게 작용을 하면서 은행권 일까지도 같이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카카오가 이런 미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이 저가냐 아니냐를 따졌을 땐 지금은 저가가 아닙니다. 자, 주가는 더 빠졌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빠질 수 있냐면, 자, 일단은 불확실성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분포가 돼 있죠. 왜? 바로 정부와의 사이가 안 좋습니다. 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하단에 1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쉽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이 가격대까지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10만 원대까지 기다려 보시자라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은 손절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10만 원대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더 매기세를 잡아보시는 거, 그 방법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트 진로입니다. 매도해도 될까요? 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하이트 진로가 잘 아시겠지만 뭘 주죠? 뭘 잘 주죠? 배당을 잘 주는 회사인데 추세 하단까지 온 상황인데 배당까지 주는 회사. 그럼 현 구간대에서 굳이 이 종목을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제가 볼 땐 없어 보입니다. 자, 매수가 24,700원이세요. 거의 매수한 부분이죠. 이 정도까지 라인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럼 거의 매수하신 가격대는 추세 하단 부분에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죠. 이럴 경우 올라가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립니까? 요 하단까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얼마? 25,500원까지는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그런데 배당까지 주기 때문에 나름 배당 상위 종목이죠. 코스피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들고 있으면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들고 계신 다음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배당락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흐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왜? 실적에 대한 개선성 자체도 조금은 이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배당 매력까지도 좀 같이 그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까지는 상승 주고 배당락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종목입니다. 큰 걱정보다는 일단은 조금은 배당 받아보시고 나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금요일 이후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연락을 주시면 그때 맞춰서 좀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액토소프트 매수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자, 액토소프트 이제 매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는데요.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토소프트 및 요즘 뭐 조이시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바일 게임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미 정책이 나왔어요. 2,300억 원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재료가 노출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 자, 고가 권역에서 제대로 물리는 자리죠. 고가 자리에서. 왜? 바로 지금 여기가 뭡니까? 다 고가 권역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액토소프트 일단은 분명히 뭐 액토소프트 뭐 좋은 관점으로 보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게임 자체가 개발이 되고 게임 회사들이 많아지고 진입 장벽이 또 사실상 게임 회사들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인기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고 대중의 심리는 또 우리가 그 인기는 어떤 곳이 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을 때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보기에는 게임주가 위험하지 않나라는 저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액토소프트는 어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 있을까? 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의문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크게 튀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요거 종목은 제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가 주가가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2%까지 밀리네요. 자, 계속 밀리다가 좀 올라가는 듯 싶었는데 또다시 꺾여 내려갑니다. 매수하신 구간대 매수해도 될까 의견이신데요. 이렇게 꺾여 내려갈 때는 일단 좀 참아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무작정 바닥 포인트까지 왔다고 해서 이거를 따라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하신 발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좀 대응을 해주세요. 좀 흐름 자체가 바뀌어야죠. 여기서 내일부터라도 올라가면은 그때 좀 매수를 해야지 당장에 오늘장에서 매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내일 올라간다고 해서도 매수하는 거 좀 제가 막고 싶은 게 뭐 뚜렷하게 수급 상황에서의 최근에 좋아지는 기미를 찾긴 힘들어 보이거든요. 이거라도 좀 바뀌면 모르겠는데 아직 그런 포인트도 아니고 당장으로서는 어떻게 바닥에서의 반등을 노리고 매수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해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일단 좀 참아보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천천히 기회 보시면서 내년 초에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입니다. 이상도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매도할까요에 대한 부분이셨는데요. 이분이 단가가 상당히 높아요. 13만원이거든요, 지금. 자, 13만원이라,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만원대. 자, 이게 참 고가 권역에서 이 잡으시는 거는 제가 동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자, 이거는 뭐 이렇게 또 이거겠죠. 여기에 이제 한번 여기서 여기
돌파했다가 내려갔다, 여기서는 사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이렇게 내려갔다 여기서 찍고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아하, 여기서 돌파를 하고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매매 복귀를 해보는 이유는 개인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부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중하셔서 들으세요. 자, 일단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다음부터 다 빠지면서 여기 고가 권역이 이 자리에서 형성이 돼 있다, 그죠? 자, 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예. 자, 일단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뭐 저도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저는 뭐 11만원대 추천했던 종목이었고, 자,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업황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면,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뭐 중국인들, 요커들의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신세계 사이먼이라든지 이런 아울렛에 대한 어느 정도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지금 섬유의복 업종들 자체가 4분기가 상당히 지금 뭐 한파에도 불구하고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 자체를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파시는 것보다는 반등을 좀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언제까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일단은 13만원대까지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요 가격권역까지 보유를 해보시고 지금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자, 더 사지는 마시고 그냥 그 13만원대까지 팔지 말고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수익 보고 파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대신 물타기는 하지 마십시오. 제 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코엔텍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코인텍 매수하고도 싶으실 것 같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봐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밀린 상태에서 다시 6월부터 해서 제대로 된 조금 천천히 길을 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어요. 천천히 이제 제 갈 길을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자, 코엔텍을 제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유를 조금 보죠. 먼저 이제 수급 포인트에서 외인의 꾸준한 매수와 그 외에 뭐 기타 법인의 간간한 매도세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수급을 봤을 때 외인의 매수세를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약간은 아직은 힘든 감은 있습니다. 대신에 제가 실적을 조금 봤는데, 실적 포인트를 보니까요, 그래도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개선사항이 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신에 이제 뭐 PER 기준을 따져봤을 때는 올해 실적 기준 예상치로 보자면 약 한 11배에서 12배 정도가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바닥을 확인한 단계에서의 상승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끼가 있었던 이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 그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시는데요.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과연 이 종목이 오른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볼게요. 자, 단기적인 상승에서 봤을 때는 한 3,200원짜리까지는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포인트까지 보지 마시고요. 이 추세의 하단과 상단 부분 라인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자면 한 3,000원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3,000원짜리. 한 지금 샀을 땐 10%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정도 구간이기 때문에 한 10% 노림 생각해 보시고서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까. 대신에 비중은 너무 크게 담지 마시라,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손오공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이멘트님 도와주시죠. 네, 손오공을 문의를 하셨네요. 손오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손오공이 전에 이제 일전에도 제가 요 손오공을 하셨던 분한테 요 가격대를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3,100원, 3,150원의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업황상 상당히 좋은 업황이 안에 놓여있죠. 자, 트렌드가 조금 있다는 거죠. 꾸준히 이슈가 되는 게 지금 계속적인 완구류에 대한 매진입니다. 그게 뭐 특정 제품에 대해서만 쏠리고 있는 현상이지만, 지금 요 손오공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카복 같은 경우에도 그 인기가 많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가 쉽게 꺾이기는 힘든 흐름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4분기에 팔리고 있는 이 완구류들이라든지 이런 매출 자체가 결국에는 실적으로서 또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조금 더 나타낼 수가 있고, 현재 관점에서는 좀 보유를 좀 더 하시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가격 권역으로 보시고 오늘 종가상으로 3,100원, 3,050원까지 보수적인 관점으로 3,050원까지 깨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홀딩 대신 요 자리가 크게 이탈이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거래량이 하단에 갑자기 터지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리에서 거래량이 죽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는 앞서서 지금 매집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는 보유를 해야 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상단에 1차적으로 3,600원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려 보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대명 인터프라이즈를 네. 25%를 막 1,200원에 샀거든요. 근데 네. 그게 지금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거를 팔아야 되나, 각 들고 가야 되나. 이거 사신 이유가 영화 보고 사셨어요? 예예, 니마. 자, 어머니. 예. 자, 이전에, 그 명량이란 영화 아시죠? 명량. 예예. 명량이란 영화 보셨어요? 그건 못 봤어요. 제가 바빠갖고요. 예. 그 보시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명량이란 영화 때문에 어떤 종목이 급등했는지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있어요. 한번 TV 보세요, 혹시? 예? TV 보고 계세요? 예예. 대성창투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예예. 명량이 1,700만 넘었잖아요. 예예. 그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요. 꼭지점까지 갔는데요. 이 꼭지가 1,000만이었어요, 어머니. 전 1,700만 여기 나왔어요. 아래. 예예.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대명 엔터프라이즈, 지금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가 관객 수가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보는 건 사실이에요. 예. 최근 영화 중에 박스오피스 3위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자면 이 영화 특징상 100만 명만 넘어가도 대박인 영화거든요. 예. 근데 200만 명을 넘어갔어요. 이 200만 명, 니마 그걸 건너지면은 200만 명이 어떤 종목? 명량의 1,000만 명하고 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멘텀이 이제 소멸이 된 거죠. 영화 많이 봤다? 더 이상 없구나. 만약에 이게 대성창투가 명량이 1,700만 나오고 지금도 막 이제 DVD 이렇게 나오면 매출이 뜬단 말이에요. 예. 주가가 어떻게 막 바로 안 가잖아요. 한번 올랐다 꺾인 다음에 다시 천천히 올라갔다 또 꺾이고 있잖아요. 예예. 대명 엔터프라이즈도 마찬가지로 주가 꺾였다가요. 다시 좀 횡보하면서 꺾여 내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매수하신 구간은요. 1,200원이시잖아요. 네. 전형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리시는 구간이에요. 말씀드리는 건 어머니 제가 손절 말씀드릴 건데요. 예예. 다음부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어머니. 너무 급등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너무 자꾸 물리세요, 어머니. 예예. 비중도 너무 많이 남으셨네요. 그렇죠? 어머니 매도 해보시고 아니면 기다려 보셨다가 반등이 나오면은 예. 그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너무 위험하게 좀 투기성 매수를 하셨어요. 그럼 반등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반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이 종목은 장담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완전 전형적인 세력과 개인들의 서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니까 이거는 저희 전문가들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종목이에요. 중국 원양자원이나 이런 종목들처럼. 예. 네. 그래서 어머니 다음부터는 주식을 하시고요. 네.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네. 아셨죠? 일단 반등 오면 매도해 주세요, 꼭. 그럼 반등 좀 할 것 같아요?
모른다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요, 어머니. 예. 95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될 라인이에요. 950원까지 이탈해버리면은 반드시 손절치고 나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타깝지만 어머니 좀 고민해 보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하나케미칼 매도인데요. 이멘트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그 하나케미칼은 지금 뭐 회사의 사정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뒷얘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케미칼이 원래는 하나그룹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1980년도, 82년이죠. 그때 이제, 김성현 회장이 M&A를 통해서 이 하나케미칼을 인수했던 기업인데, 자, 이 김성현 회장 및 이 하나그룹 자체가 원래 M&A에 대해서 거의 뭐 통달했다라고 우리가 뭐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듯이, 정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M&A의 달인이다. 자, 그러면서 주식의 달인은 우리잖아요. 저하고 김성현 멘토라면 M&A의 달인은 김성현 회장입니다. 자, 그만큼 그 김성현 회장 자체가 M&A를 통해서 회사를 크게 넓혀왔던 부분이 사실이었고, 그러면 지금 하나그룹에서 화학에 대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지금 삼성으로부터 인수를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점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대해서 크게 반영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시간을 두고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저가 권역이다라는 것은 저는 좀 더 동조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시청자분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참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힘든 상황을 많이 겪으시겠지만 좀 더 넓게 보신다면 결국에는 시청자분이 계좌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기다리시면 은행 예금 뿐만이 아니라 20% 이상 크게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간 보시지 마시고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미포네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많이 힘드신 거 압니다. 네, 알고 있어요. 계속 밀리니까 알고 있어요. 자, 정말 크게 그림 봐도 바닥이 어딘지 확인도 안 되는 정도 포인트예요. 2008년도 바닥까지 온 상태입니다. 이 포인트가요. 2008년도, 2009년도 말 그 바닥 포인트까지 온 상태예요. 여기 깨져버리면 또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많이 힘드신 거 알지만 버티셔야 됩니다. 네. 다시 반등이 나올 거예요. 내년부터 해서는 천천히 다시 움직일 겁니다. 1년 동안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1년 동안 오를 그런 준비는 해봐야죠. 일단 지금으로서는 매도하신다는 그 의미 자체는 없고 반등이 나와주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봐보세요. 자, 고점 포인트 라인, 바닥 포인트 라인에 대한 부분을 맞춰보자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의 추세를 찾기가 굉장히 힘든 종목은 맞아요. 이런 추세를 찾기도 사실 힘든 종목인데 일단 이 라인만 가지고 이 정도 라인을 조금 어림짐작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매수하신 가격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시간은 분명히 오래 걸릴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시 천천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유인즉슨 추세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전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그래도 올해보다 내년이 그나마 개선상이 좀 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실적 개선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그리고 천천히 다시 올라갈 겁니다. 내년 이맘때까지 제가 보시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내년 하반기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빠져버리면 이거는 너무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해버리기 때문에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조금 잘 버티시고 힘내서 이제 올라갈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한 2, 3월부터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 포인트 맞춰서 반등을 빠르게 주기 시작한다면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관망을 하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내년도 한 2월, 3월경에부터 해서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보인다면 그 포인트에는 과감하게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CS 윈드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인데요. 이벤트님 봐주시죠. 자, 이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일단 CS 윈드를 뭐 선택을 하셨던 마음을 제가 조금 읽어본다면, 자, 일단은 차트적으로는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선은 올라탔죠. 그게 첫 번째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저평가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드시는 차트가 아니었나라고 판단합니다. 상당히 뭐 개인들이 꼬시기 쉽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관점 말고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바라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가가 빠진 이유는 뭘까요? 네. 지금도 저평가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기업은 성장을 먹고 사는 게 바로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꾸준히 좋아져야지만 주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작년보다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는 빠졌다는 거죠. 자,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풍력이라는 것은 유지와 보수가 들지 않습니다. 맞죠? 한 번에 설치를 하면 끝! 이런 상황이 되풀이가 된다는 거죠. 그럼 신규 수주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는 좀 더 보수적인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는 경기다라고 봤을 때는 CS 윈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폭의 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 대신에 지금 요 자체를 조금 더 시간을 길게 보신다면 괜찮은 입장입니다. 하지만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신 거라면 저는 지금의 살 자리는 아니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종목군 자체는 매수에 대한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옵트론텍 매수인데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옵트론텍이 최근에 조금 반등을 좀 하는 그런 종목이었어요. 네, 많이 밀렸다가 이제 조금 흐름이 바뀌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 주셨는데,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뀌긴 바뀌었어요, 이게.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에 대한 라인이 이렇게 잡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단 정도 라인은 이 정도 포인트에서 라인이 좀 잡혔던 그런 종목인데, 이제 바뀌었죠, 라인 자체가. 어떻게? 좀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내려가다가 이제 좀 횡보하는 듯 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이제 포인트가 나왔단 말이죠. 좀 지워서요. 자, 그럼 최근에 이제 한번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조정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조정이 전 저점 포인트 바닥을 깨지 않으면서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서 매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 이거를 조정이 아직 끝난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매수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약간 좀 불안하다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외인들이 최근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최근에 외인 매수세는 약간 주춤한 상태고, 기타 법인도 매수세가 주춤한 상태. 기관들 들어오지 않고 있고, 실적을 좀 체크해 보자면, 네, 실적도 아직은 좀 꺾여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조금 내년에 개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했다는 그런 포인트로 올라간다. 근데 아직까지 실적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대로 올랐다 그냥 바로 꺾여버리고 전저점을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할 때가 절대 아니다. 일단 기다려봐야 된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27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고요. 신한금융투자 삼풍지점입니다. 서울 교대역이에요. 교대역 2호선과 3호선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시기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출구로 나오셔서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꼭 오셔가지고 같이 조금 좋은 얘기 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열심히 달렸습니다. 저희 또 내일 찾아뵙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